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고민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삶의 가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혜란 무엇일까?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평생을 배움과 가르침에 바친 위대한 사상가였다. 당시 중국 사회는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패권을 다투는 격변의 시기였다.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을 잃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공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고민하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탐구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해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지혜였다. 공자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사였다. 그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의 가르침은 배움과 실천, 겸손한 태도, 인간관계의 조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원칙들은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를 깊이 이해한 결과물이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며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공자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 철학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공자가 강조한 삶의 네 가지 지혜를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공자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적 교훈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자. 첫 번째 지혜 배움과 실천의 중요성.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반복하여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자는 학문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를 통해 손쉽게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할 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며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 내용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공자는 이러한 점을 경계하며 학문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실천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공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이 말은 학문이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완성된다. 공자는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보았다.
공자는 배움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과 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배움이 없으면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생각이 없으면 배움이 헛되다 라고 말했다. 즉,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험 공부나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배움과 실천의 조화는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녀왔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은 단순히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연구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하며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려 했고, 농업과 수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학문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공자가 말한 배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배움과 실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다. 라고 했다. 즉,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연습을 반복하며 실제로 활을 쏘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활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실전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지만 실천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활용할 기회는 적다. 공자의 가르침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단어와 문법을 익히기만 하고 실제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듯이 배움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이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공자는 또한 배움이 단순한 자기계발을 넘어 타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군자는 널리 배우고 그것을 통해 남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배움이란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배움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사회와 공유하는 이들이다. 교육자, 연구자, 멘토, 그리고 경험을 나누는 모든 사람이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배움과 실천의 가치는 단순한 학문적 영역을 넘어 일상의 태도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막연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배움과 실천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라고 말하며 도덕적인 삶이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공자는 배움과 실천이 함께 갈 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우리가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자의 첫 번째 지혜, 즉 배움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배움이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도구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다. 우리는 과연 지금 배우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배운 것을 내일의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 지혜 겸손과 자기 반성.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이 있으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겸손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다. 공자는 이를 군자의 덕목이라고 불렀다. 그는 군자는 허물을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는 겸손이 종종 약점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들은 모두 겸손의 가치를 알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가, 정치가, 사상가 중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고 한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다시 돌아와 더 나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었다. 공자는 특히 지도자의 겸손을 강조했다. 그는 덕이 있는 자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고 말했다. 의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겸손한 리더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 반면 오만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실패하게 된다. 겸손과 자기 반성은 단순히 리더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개선하느냐다. 공자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의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성과를 이룬다. 기업에서도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이 더욱 발전한다. 구글과 같은 기업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며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겸손과 자기 반성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을 바로잡은 후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자는 또한 지나친 자만심을 경계했다. 그는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해가 된다. 라고 말했다. 이는 겸손을 잃고 자신을 과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스포츠 선수든 예술가든 기업가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도 더욱 원만해진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겸손과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세 번째, 지혜관계 속에서의 조화와 덕목. 공자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효와 제가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이 모든 덕목의 기초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실질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 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을 강조했다. 그는 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진 마음이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공자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예의를 강조했다. 그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라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도 신뢰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가치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고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자는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자는 예의는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한다. 라고 말했다. 예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는 형식적인 예절보다 솔직함과 직설적인 태도가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솔직함과 예의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공자는 특히 가족 내에서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이 이를 본받는다. 라고 말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범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가정 내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고민하지만 정작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가 먼저 바른 행동을 보일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회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자는 윗사람이 올바르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는다. 라고 말했다. 이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만약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면 일반 국민들도 이를 따라하게 된다. 반대로 지도자가 정직하고 도덕적인 태도를 보이면 사회 전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자는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신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친구는 도움이 되고 세 가지 친구는 해가 된다. 라고 말했다. 도움이 되는 친구란 정직한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의미한다. 반면 아첨하는 친구, 겉으로만 친한 친구,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친구는 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건강하지 않은 관계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가 맺는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공자는 화를 참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갈등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 악화된다. 하지만 공자는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유용하다. 공자는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을 보고 다룰 때는 공정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조직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편견 없이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평가할 때는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조직 내 신뢰가 형성되고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서로 돕는 것이 경쟁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혼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자의 세 번째 지혜, 즉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덕목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네 번째 지혜 중용과 균형 잡힌 삶. 공자는 극단을 경계하고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다. 그는 과한 것도 부족한 것도 좋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 조절, 인간관계,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는 목표를 향해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문화가 강조되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자는 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다. 중용이란 단순히 적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행동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공자는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우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감정 조절은 중용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공자는 화를 내지 않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종종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공자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대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을 위해 극단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하지만 공자는 너무 애쓰면 쉽게 지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무리해서 자신을 혹사시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해가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가 성공을 위해 1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공은 단순히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 지속 가능하다. 공자는 재물 관리에서도 중용을 강조했다. 그는 검소하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무조건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나친 낭비나 지나친 인색함을 피하라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적절한 소비와 절제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명품 소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너무 인색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며 적절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까이 하되 너무 의존하지 말고 멀리 하되 완전히 끊지 말라 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종종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너무 멀어져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경험한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공자는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관심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배움과 실천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이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행동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는 뜻이다. 공자의 중용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정 조절, 일과 삶의 균형, 소비 습관, 인간관계, 지식과 행동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다. 우리는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자의 네 번째 지혜, 즉 중용과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우리는 과연 감정, 일, 소비,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조화로운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선택 앞에 선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리기도 한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다. 그는 배움과 실천, 겸손과 자기 반성, 인간관계의 조화, 그리고 중용과 균형 잡힌 삶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옛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실천적 교훈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공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학문의 길이 열린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저축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겸손과 자기 반성의 태도는 성장의 핵심 요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점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겸손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자의 가르침에서 강조되었다. 그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종종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경험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잘 알고 있다. 또한 공자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만든다고 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되고 너무 멀어지면 소원해질 수 있듯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같다고 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을 위해 한 가지 목표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지나친 노동은 건강을 해치고 지나친 휴식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소비 습관에서도 극단적인 절약이나 낭비를 피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는 배움과 실천을 강조했듯이 지식과 행동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행동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는 뜻이다. 결국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 우리는 배움과 실천을 병행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 반성을 하며 신뢰와 예의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자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공자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 공자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다.